네,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안 쉽니다, 지금.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찍어요, 지금. 네, 여러분은 좀 쉬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바로 들을 수도 있겠지. 네, 어쨌든, 네, 25분씩 끊어야지 그 파일이 너무 커지거든요, 25분보다 넘어가면. 그래서 저 끊어서 올리는 게 좋기도 하고, 좀 쉬어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세 개로 그래서 쪼개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요거까지 얘기했죠. 차징 B에 대한 값. 근데 요거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막 얘기한 대로 그 송전 전압, 그 받는 쪽 전압을 오히려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손실. 근데 이게 왜 X하고 B하고 그럼 굳이 구분을 짓느냐라고 하면 X 성분은 직렬 성분이에요. 그 선로에 직렬로 투입되어 있는 거고 이 캐패시턴스 성분, 어휴, 다 지워버리네. 네, 캐패시턴스 성분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달라요. 요 값을 줄이는 거랑 요 값을 늘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 영향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반씩 쪼개지게 돼 있고요. 어쨌든 요 RXB까지 우리가 건드리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 B 성분 충전 용량은 잘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충전 용량을 집어넣으면 전압이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해야지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 기껏 이거 RX를 넣어놨는데 전압이 별로 안 떨어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전압이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와줘야 뭔가를 하는 게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B 성분 값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여기 우리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랭스라고 되어 있죠. 랭스. 네, 랭스는 이 송전선의 길이를 의미해요. 송전선의 길이. 송전선의 길이가 사실 중요한 정보인데, 사실 이 조류가, 이 PSS에서는 이 송전선로 길이 정보가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RXB라고 하는 이게, 뭐, 킬로미터당 얼마라고 넣는 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PSS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넣는 RX 값은 이 송전선의 총 RX 값을 넣는 겁니다. 총 전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RXC 계산할 때, 그 다음 X하고 C 특히 그 리액턴스 성분하고 캐패시턴스 성분 그 계산하는 그 공식 기억납니까? 뭐 그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인덕턴스 성분하고 네, 충전 용량 계산할 때 수식을 보면요. 거기에 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 리액턴스는 밀리헨리 퍼 킬로미터였고 캐패시턴스는 뭐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킬로미터당 얼마로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위도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요 길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RX 값에다 길이를 곱해줘야지 이 송전선의 그 양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이 PSS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길이까지 다 고려해서 이 RXB 값을 넣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랭스라는 값은 그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이 송전선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선인지 이렇게 써놓게끔 돼 있어요. 이게 안 는다고 안 돌아가진 않아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전력계통 그 구성엔 전력계통 데이터를 보면 이 랭스 데이터도 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RX 값 나누기 미터를 하면 여기 길이가 단위는 여기는 안 써져 있네 단위가. 단위가 미터 단위로 돼 있습니다. 미터를 뭐 3000미터 이렇게 돼 있으면 나눠보면 1미터당 실제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되는 값이고요. 우리는 특별히 이 값을 넣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면 라인 G, 라인 B, 그리고 라인 G, 라인 B가 from to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라인 B 성분하고 라인 G 성분, 네, 요거는, 우리가 중거리 송전선로 말고 장거리 송전선로로 가면, 이렇게 파이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요. 파이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좀 다 지우죠, 이제. 파이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송전탑을 이렇게 그냥 다 R하고 X 성분들 RX가 무한 반복되는 형태로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 거기에도 이제 병렬 성분으로 충전 용량과 리액턴스 성분이 충전 용량과 인덕턴스 성분이죠. 네, 요게 네, 이렇게 원래 계속 나타나죠.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요 성분에 대해서 요 성분에서 여기가 이제 C 성분이고 얘가 이제 G 성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4단자망 할 때 그 선로 정수할 때 RX, RX, C, G라고 그때 B로 했나 C로 했나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거리 송전선로만 해도 이 G 성분은 무시하거든요. 이 G 성분은 유효 전력 손실을 의미해요. 유효 전력 손실. 근데 송전탑에서 유효 전력 손실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자의 손실이에요. 이건 사실 그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 애자를 타고 전류가 거의 안 흐르거든요. 진짜 거의 애자는 완전 절연 잘해주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효 전력 손실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중거리 송전선로만 해서 이제 이걸 무시하고 장거리가 되면 너무 기니까 이걸 무시할 양만큼이 안 되니까 이걸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표현되는 그 G값이 요겁니다. 프롬 쪽, 투 쪽을 이거 좀 분해를 시켜놓은 건데 요것도 우리가 따로 넣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드릴 거는 RXB 정도고 B도 잘 안 건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영향은 한 번쯤 보죠 오늘은.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면 레이팅스라고 있어요. 레이팅스. 이 레이팅스는 이 미터 된다고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미터들은 일단 빼놓고 이 레이팅스가 뭘 의미하는지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레이팅스. 레이팅스가 뭐냐? 이 레이팅스는 이 송전선의 허용 전류량이라고 보면 돼요. 허용 전류. 이 송전선이 전류를 얼마만큼 흘릴 수 있는가를 써놓는 겁니다. 근데 이 값도 사실 참고용이에요. 참고용이고 이거를 넣는다고 우리 조류 계산 결과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송전선은 다 허용 용량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과부하라고 얘기하는데 과부하. 송전선 과부하. 송전선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돼요. 송전선에 한계가 있고 100%로도 운영을 안 합니다. 100%까지 가면 위험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더 50% 이하로 운영되게끔 하고 있는데 송전선이 과부하가 걸려서 뭐 150%뭐 이렇게 송전선 한계 용량을 넘어서서 이렇게 송전이 되죠. 당연히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지속되면 이게 송전 손실이란 것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고 송전선이 탑니다. 녹아서 진짜 불이 나요. 불이 나가지고 손실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송전 한계 용량을 보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매우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과부하는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력계통을 운영할 때 이거를 이제 송전선을 막 끊어보면서 뭘 해요. 왜냐면은 그 휴전 작업이라고 하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로를 끊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끊으면 그 전력이 어딘가로 다른 데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로가 과부하가 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잠깐 끊는 게 아니고 그 유지 보수로 끊는 거는 뭐 짧아도 몇 시간, 뭐 하루 정도는 그냥 끊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었을 때 한참 동안 뭐 150%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러면 불나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끊어지더라도 옆에 있는 선로가 과부하가 안 걸리게끔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합니다. 그걸 이제 휴전 검토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이 레이팅 정보라는 게 활용이 되죠. 레이팅 정보. 이 송전선의 한계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트 1이 있고 레이트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전에서는 레이트 1, 2, 3까지만 씁니다. 레이트 1, 레이트 2, 레이트 3을 써놓는데 일반적으로는 레이트 1만 봐요. 근데 레이트 2하고 레이트 3는 뭐에 돼 있냐? 우리가 정상 상태, 평상시, 그냥 비상 상태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상태 때 보는 값을 레이트 1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송전선의 한계 용량이 10A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 레이트 1에는 정상 상태를 반영해서 10A로 해놓는 거예요. 근데 레이트 2는 약간 비상 상태. 이머전시는 아니고 뭐라고 하지? 얼럿?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약간 위험 관심 단계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럴 때는 한 1.5배 정도는 인정해줘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상태, 아주 그냥 위기 상태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까지 풀어줍니다. 뭐 2배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100%고 여기는 지금 150%, 제가 20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120%, 뭐 180%로 하기도 하고, 뭐 150으로 놓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 프로그램에서 해석을 할 때 이런 상황이면 레이트 2를 봐라, 이런 상황이면 레이트 3 거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만 볼 거기 때문에 레이트 1 값만 볼 겁니다.
이 레이트 1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 이렇게 써놓으면 전류량이 100MVA면 100MVA 이하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100MVA 이하라면. 100MVA보다 넘으면 이제 초과한 거죠. 그러면 막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표시를 할 때 이 100MVA가 넘었다 안 넘었다를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할 거냐? 프롬 거랑 비교할 거냐? 투 거랑 비교할 거냐? 요거를 확인하는 게 요 미터드 엔드 옵션이죠. 지금은 미터드를 프롬으로 해놨기 때문에 요 100이라는 값하고 프롬 쪽에서 보내지는 그 유효 전력량하고 정확히 유효 전력 아닙니다. MVA니까 그 전류의 그 복소 전력량, 예, 그 양을 얘기하는데 그 값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없냐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뭐 에러를 띄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값을 넣어놓으면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변화를 뭔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금 100이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송전설로 RX 값은 하나도 안 넣는데 좀 넣어보죠. 송전설로 R 값은 우리가 좀 과장돼서 넣는 걸 좋아하니까 0.01을 넣어보고, X는 0.1, 그 다음에 레이트 1에는 제가 쓴 것처럼 100이라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송전선을 R은 0.01로 하기로 했죠? X는 0.1, 좀 과장되게 넣은 겁니다. 나머지는 일단 안 건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겠죠? OK를 누르면, 뭐 이거 메시지 뜨는 건 이제 다 익숙하시죠? 에러 난 거 아닙니다. 이거 메시지예요, 그냥. 더 이상 얘가 제로 임피던스 선로가 아니다. 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송전선이 하나 건설됐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송전선을 또 건설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여기를 건설할게요. 101에서 301까지. 이번엔 좀 빨리 설정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R은 0.01, X는 0.1로 하고 레이트는 똑같이 100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네,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선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여기 클릭하시고,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송전선이 만들어진 똑같이 0.01에 0.1 그리고 레이트는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오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ESC 버튼 한번 눌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만드셨습니까? 제가 송전선은 지금 조금 빨리 했는데 다시 한번 잘 확인하세요. 그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는 여기서 뭔가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0.01, 0.1 그리고 레이트는 100입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일단 조류 계산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류 계산 돌리는 것도 이제 다 기억하시죠? 파워플로우에 들어가서 솔루션에 들어가서 솔브를 누르시던지 컨트롤 시프트 S 누르시던지, 네, 수도꼭지 모양 클릭하시던지, 요거 솔브라고 되어 있는 이거 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이니까 파워플로우 솔루션에 솔브로 해서 옵션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고요. 옵션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고요.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거 항상 요거랬죠. 풀 뉴튼하고, 네, 쓰지 말자. 네, 풀 뉴튼하고 요 밑에 쪽에 바 리미츠에 어플라이 이미디어트리. 쓰자. 요거는. 네, 풀 뉴턴 랩슨. 내가 뉴턴 랩슨법을 예전에 강의 때 설명을 안 했죠, 아마?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이미디어트리가 아니네. 이미디어트리. 사실 얘는 안 해도 그렇게 지금은 개통이 작아서 크게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동일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솔브 누르겠습니다. 솔브. 짜자잔. 네, 뭐 잘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갔죠. 잘 돌아갔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쪽 발전기는 발전량을 안 넣었어요. 발전량 안 넣었어요. 0이에요. 그래서 발전량이 0이고 지금 이 스윙 발전기가 지금 196MW 정도를 발전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얘가 100MW, 요 부하가 100MW고 요 부하가 90MW니까 두 개 합치면 190MW. 요쪽에선 지금 전력이 안 와요. 여기 이쪽 발전기로부터. 얘가 지금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96을 받아서 100은 쓰고 한 90 정도는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손실은 한 6MW 정도 나가는 거고 손실이 엄청 나고 있죠. 어쨌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했고 뭘 하나 볼 거냐면 우리가 선로의 레이트라는 걸 봤잖아요. 레이트, 선로 레이트. 네, 레이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시면 요거 있어요. 요거 커런트 로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 마크 보이시죠 여기?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네모칸에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요거 클릭해 볼게요. 요거 클릭해 보면 짜잔 나오고 아 여기 보면 뭔가 이게 빨갛죠? 빨갛죠? 얘네는 파랗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빨갛게 나와 있는 거 퍼센트를 보시면 이 송전선로는 지금 223%를 보내고 있어요. 용량을 많이 흘리고 있다는 얘기죠. 2배 넘게 흘리고 있어요. 얘는 94% 거의 꽉 찼고 얘도 94%를 보내네. 뭐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어? 네, 무효 전력이 지금 많이 보내져서 그렇습니다. 이 송전선에는 유효 전력을 안 보내고 지금 무효 전력만 왕창 보내고 있는데 무효 전력만 보내도 지금 90% 가까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보는 게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전압도 보시면 여기 전압은 0.89밖에 안 돼요. 요 모선은. 얘도 전압이 0.90밖에 안 되고 전압도 낮고 그 선로는 과부하 걸리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발전기의 과부하를 의미하는데 발전기도 과부하 걸렸어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지금 하나도. 이거는 다 해소를 원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거를 조금 몇 개만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조금 해소를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 발전기가 지금 발전 안 하고 있죠. 발전기가 발전 안 하고 있어요. 발전기가 지금 0메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바꿔볼 건데 일단 바꿔봅시다. 더블 클릭을 누르면 네 뜨죠? 한 몇 정도는 발전해야 좋겠습니까? 지금 부하가 190이잖아요. 100이랑 90이니까 190이니까 두 번째 발전기가 한 100 정도는 내가 봤을 때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P젠이라고 하는 것만 100으로 바꿔볼 겁니다. P젠만 100으로 바꿀게요. P젠만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디 발전기냐면 101 위례 발전기예요. 위례 발전기를 100MHz로 바꿔보겠습니다. 100MHz로 바꿨어. 이거 OK 누르면 되죠. OK 누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뭐 바로 변화는 없는데 지금 또 뭐가 뜨죠. 이렇게 일단 조르계산 확실히 돌려보겠습니다. 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솔브 쫙 돌리면 네 이제 과부하율이 좀 바뀌었어요. 과부하율이 아까는 얘가 한 223%로 되고 얘는 100% 이내에 들었었는데 125%고 얘는 127%예요. 또 이게 사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양쪽에서 이렇게 보내지다 보니까 이 가운데 선로로는 별로 보낼 게 없어. 9%밖에 안 보내도 됩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여기서 100 받으면 되고, 대충. 여기 지금 90 받네요. 90 정도고, 여기서 100을 받으니까, 이 100 받아서 90 쓰고 남은 10만 옆으로 보내주면 되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가 별로 많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얘를 사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사용률을 높이려면. 그러면 이 발전기의 용량을 좀 바꾸면 되겠죠. 방금 제가 100MHz로 설정했는데 얘를 좀 낮추면 되겠죠. 얘를 좀 낮춰볼까요? 그럼 또 더블 클릭해서 얘가 100으로 안 하고 이번에는 다시 한 50 정도만 해보지 뭐. 그럼 뭐 대충 예상되지 않습니까? 얘가 이 왼쪽에 있는 발전기가 50을 보낼 거예요. 50을 보내니까 이제 지금 40 모자라겠죠. 그럼 40은 옆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50 받고 여기서 40 받아야지 얘가 돌아갈 거고 얘는 40을 추가로 줘야 되니까 얘로부터 140 정도 받겠죠. 다 이해됩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50MHz로 해볼게요. 해보고 네 돌려보면 쫙 돌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핑크빛이 한번 떴는데 이 핑크빛은 95% 이상이 되면 핑크빛이 떠요. 그러니까 괜찮긴 괜찮은데 조금 이제 불완전하기 직전이다 뭐 이런 거 표현해 주는 겁니다. 95%. 하여튼 95%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는 송전선이 이제 한 40% 정도 사용하죠. 얘는 지금 170%예요. 지금 꽉 찼어 지금. 조금 더 줄여볼까? 얘 핑크색을 없애기 위해서 핑크색도 50으로 안 하고 한 4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40으로 줄이고 조류 계산 또 돌리고 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다 파란색으로 떠야 돼요. 사실 이렇게도 운영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얘 끊어지면 바로 난리 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얘가 끊어졌다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원래 2회선 가져가잖아요. 2회선 가져가서 다 선로 이용률을 50% 이하로 원래는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파란색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까지만 목표로 합시다. 지금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오른쪽은 문제가 없죠. 문제는 얘네야, 얘네. 얘네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돼. 자,
일단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그 아까 하나 보여준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선 있잖아요. 모선. 이 모선을 더블 클릭해보면 여러분 혹시 저처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값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 타입 코드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타입 코드. 타입 코드를 지금 제네레이터 버스로 해놨으니까 제대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모선을 논젠 버스로 바꿔볼게요. 이 발전기 모선이 아닌 걸로 이렇게 바꾸면 발전기가 이제 제 역할을 안 해요. 발전기가 발전기가 아닌 거야. 발전기가 아닌 상태가 돼서 이제 돌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0이에요, 0. 흘러가는 게 0이에요. 발전기처럼 표시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발전을 안 보내는 거야.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이거. 네, 이렇게 됐더니 전압이 지금 0.61로 떨어졌어요. 0.73, 1.0인데 0.73이면 전압이 0.61인데 뭐 468, 765였죠 우리가. 전압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망했다고 하죠. 이게 지금 정전 난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개통이 이거 지금 망가진 거예요. 내가 망쳐놨지 지금. 이거 망쳐놨어요. 네, 전압이 이제 맛이 갔어요 지금. 네, 맛이 갔죠. 다시 정상 복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네,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게 제네레이터가 달려 있더라도 이거 뭔가 흐름이 없으면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모선이 제네레이터 버스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네레이터로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눌러보시면 네, 얘를 다시 발전기 버스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발전기 버스로 바꿔주고 주로 계산을 돌려보겠습니다. 다행히 네, 정상화가 됐어요. 이렇게 0.9137 정도로 전압이 나왔고 전압은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선로 이용률은 얘는 84% 정도를 보여주고 발전기도 지금 보면요. 발전기가 지금 92% 정도 92%인가요? 92%. 왜 92%일까요, 여러분? 40메가와트 발전하고 있고 뭐 무효 전력은 지금 한 82 정도 발전하나 봐요. 그런데 왜 92%일까? 일단 기준이 뭐야, 기준이. 이 발전기의 발전량의 기준. 저번에 발전기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머신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M 베이스. M 베이스라고 하는 머신 베이스 이 100MVA가 이 발전기가 내보낼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이 발전기가 지금, 이거 뭐야. 실이 아니야. 아니, 뭘 인식하고 있니? 아니요. 네, 다시, 네, 돌아가세요. 네, 이렇게. 시리가 동작해서. 네, 어쨌든 이거 100MVA잖아요. 100MVA에 지금 92%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2MVA 정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유효전력 40에 무효전력 82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 봅시다. 우리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관계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항상 표현되고 유효전력은 지금 40메가와트를 보내고 있고 무효전력을 82메가바 정도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 빗변에 계산해보면 대충 92 정도가 나오나 보지. 왜냐면은 지금 머신 베이스는 100으로 돼 있어요. 100MV로 돼 있고 92%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100MVA이고 네, 이게 92% 쓰니까 대충 92MVA 정도를 쓰고 있는 걸 거고 유효전력이 40메가와트 82메가바니까 이 피타고라스로 계산해보면 대충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요거는 한번 해볼까? 계산기로 해보면 나오려나? 이 표준 계산기로 되나요, 이거? 해보죠, 뭐. 40의 제곱, 1600. 이건 너무 쉽잖아. 네, 1600이고, 1600 더하기, 82의 제곱 하면 6724. 두 개 더하면, 6724 더하기 1600 하면은 8324. 네, 8324를 루트를 씌워주면 이거 하면 되나? 네, 하면니까 91.2 몇 정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대충 맞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발전기 용량을 91.2 MVA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퍼센트가 지금 92% 정도 뜬 거죠. 옆에 있는 발전기를 보면 얘는 지금 퍼센트가 잘 안 보이는데 179% 정도 되나 봐요. 179%.
그 이유는 유효 전력은 154 보내고 있고, 네, 무효 전력은 지금 91 정도를 보내고 있어요. 유효 전력 154, 네, 무효 전력 91.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지금 179%니까 얘도 발전기가 지금 그 머신 베이스가 100MVA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79%니까 얘가 한 179MVA 정도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상황이지. 이거는 상황이 발전기의 능력치를 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계산기 해볼까? 계산기 해보죠 뭐. 154를 제곱하면 23,716, 이게 23,716 더하기 91의 제곱, 91의 제곱 8,281 더하면 23,716이었냐? 8이었냐? 16 네, 하고요. 31,997이에요. 31,997을 루트를 씌우면 네, 대충 178.8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179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딱 계산이 맞죠? 이것도 발전기의 능력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발전기의 능력치를 넘어서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발전기 능력치를 넘어서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발전기 더블 클릭해서 이 머신 베이스가 100이잖아요. 머신 베이스를 200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우린 프로그램이니까 머신 베이스를 200으로 바꾸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죠. 머신 베이스를 200으로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 상황이면 100MVA짜리 발전기를 200MVA짜리 발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발전기로 교체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교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그러면은 이거는 100MVA짜리를 두고 100MVA짜리 발전기를 한 대 더 사던지 뭐 이렇게 교체는 사실 어렵니까? 그럴 때 이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숫자만 바꾸고 땡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획할 때는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 때. 해봤더니 용량을 더 큰 걸로 바꿔야 되네? 하면 바꿔야죠. 어떻게 안 그러면 안 돌아가는데. 네, 일단은 2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요거는 이제 해소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179MVA를 쓰고 있는 거고 200짜리를 넣었으니까 한 80에서 90% 정도 쓰는 상황이 되겠죠. 솔브까지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거는 안 변할 건데 얘만 그냥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MVA 머신 베이스는 이 조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요거 이 과부하율 보는 거에서만 값을 비교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 뭐 고장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 30분을 좀 채우겠습니다. 다음 거 20분만 찍으면 되니까요. 네,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송전선이 지금 179%야. 지금 179%인데 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이것도 많아요. 사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송전선 더블 클릭해서 레이트를 바꾸면 돼요. 레이트를 100이 아니고 200으로 바꾸면 돼 그냥. 이거 아주 쉬운 방법이죠. 레이트를 200으로 바꾸는 거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쉽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레이트가 200으로 늘어난 거다. 레이트가 200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건 선종을 바꾼 거예요. 원래 선의 한계가 100MV였는데 내가 200으로 바꿨다. 이거는 선을 바꾼 거야. 이건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죠. 기존에 있던 선을 제거하고 더 두꺼운 선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또는 우리가 복도체 쓰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도체 한 회선에 이제 두 가닥만 가는 거였는데 이거를 복도체 4복도체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은 송전 용량이 4배, 2배로 늘어나겠죠. 요거보다 선을 2개 더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교체를 한 상황이 돼요. 이 교체를 어쨌든 교체하면 바로 해소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보나마나 낮아지죠. 그냥 조르계산 돌려도 어차피 영향을 안 미치는 애기 때문에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전부 다 파란색으로 만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이거를 해소하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얘기한 건데 실제로는 아까 전에 그걸 해소하려면 여기서 100MVA로 내가 한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발전기 같은 경우 발전기를 한 대 더 설치하면 돼요. 여기다 발전기를 한 대 더 설치하면 되고 송전선도 100MVA로 레이팅을 내가 고정시켜놨다라고 한다면 송전선을 하나 더 건설하면 되죠.
그렇죠. 제가 지금은 레이트를 그냥 바꿔서 해소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송전선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게 물론 그것도 어렵지 사실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게 좀 더 그게 사실과 비슷한 내용이 돼요. 네. 여기까지는 잘 했습니까 일단 여러분? 네. 또 30분을 됐으니 이번엔 쉬었다가 또 가겠습니다.